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경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 해우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아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가슴속 깊이 품고 계셨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연금저축보험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10년, 20년 넘게 돈을 넣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야만 하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엔 조금 늦은 것 같아 망설이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쉽게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연금저축보험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많은 분이 보험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하십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 그리고 이자가 붙는다는 말에 안심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는 그 100만 원을 그대로 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8%에서 10% 정도를 자기들의 수수료와 설계사 수당 등으로 먼저 떼어갑니다. 즉 여러분은 100만 원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90만 원만 저축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마이너스 10%를 찍고 들어가니 원금이 회복되는 데만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저축일까요?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구조적으로는 훨씬 투명하고 유리합니다. 펀드는 여러분이 넣은 돈에서 사업비를 떼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이 그대로 계좌에 찍히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우량한 주식이나 ETF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운용 보수가 나가긴 하지만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금 회복에만 10년을 허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돈이 들어간 첫날부터 온전히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또한 보험은 공시이율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정해준 이자를 받는 방식인데 이 이율이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가거나 오히려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입할 때 들었던 5% 이자는 지금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고물가 시대에 2% 3%의 이자만 받아서는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 그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내 연금 이자가 붙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그것은 사실상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전 세계 1등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면 이런 우량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아주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0년, 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우량한 지수들의 수익률은 보험사의 공시이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50대라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갈아타서 단 5년, 10년이라도 제대로 된 수익률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은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험에 넣은 돈을 해지하면 손해가 큰데 어떡하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금계좌 이체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해서 세금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연금 바구니만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의 성격만 보험에서 펀드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중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 없이 내 소중한 자산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사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이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가입한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가입할 증권사 앱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에서 연금계좌 이체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증권사가 알아서 기존 보험사에 연락해 돈을 받아옵니다. 여러분은 그저 걸려오는 확인 전화 한 통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 짧은 번거로움만 이겨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정체된 늪에서 빠져나와 펄펄 살아 움직이는 강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의 경제 환경은 우리에게 더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내리고 물가는 잡힐 줄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금리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내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50대와 60대는 자산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내 돈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보험사의 안정성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안정성이 아니라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안정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안정적인 노후는 내가 쓸 돈이 충분히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탄 뒤에는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어려운 종목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은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바구니를 내 연금 계좌에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성장세에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험의 또 다른 단점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정해진 금액을 죽을 때까지 혹은 정해진 기간까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납입을 멈추거나 줄이기가 매우 까다롭고 자칫하면 실효되거나 해지되어 큰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입니다. 이번 달에 여유가 있으면 더 넣고 사정이 어려우면 잠시 쉬어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산 ETF가 많이 올랐다면 언제든 팔아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50대와 60대는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주식을 공부해서 언제 수익을 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천재가 되어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골라 오랫동안 보유하는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여러분 세대야말로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가장 잘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보험사의 복리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업비를 떼고 남은 돈에 붙는 복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약합니다. 사업비를 떼지 않고 원금 그대로가 불어나는 펀드의 복리가 진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보험과 펀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을 10년 동안 연금 저축보험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사의 공시율이 연 3%라고 하면 10년 뒤에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산술적으로는 1억 2천만 원의 이자가 꽤 붙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10%를 떼고 나면 실제로는 90만 원씩만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년이 지나도 원금에서 고작 몇백만 원 더해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돈을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미국 S&P 500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이 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에서 10% 내외를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주식이라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사업비를 떼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이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보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둑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가입한 아주 오래된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는 확정금리가 5%에서 7% 이상으로 아주 높았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품은 지금의 그 어떤 펀드보다 훌륭한 보물입니다. 이런 고금리 확정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퍼센트대의 낮은 변동 금리를 적용받고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펀드로 옮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보험이 보물인지 아니면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구멍, 난 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최저 보증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낮다면 미련 없이 짐을 싸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는 계약 이전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해서 큰 손해를 보지만 계약 이전은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의 담보만 바꾸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신 뒤에 타사 연금 가져오기 메뉴를 누르면 끝입니다. 복잡한 서류 가방 들고 보험사를 찾아가서 설계사의 회유를 견뎌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펀드로 옮겨온 돈으로 무엇을 살지 고민될 때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미국 시장의 지수를 사야 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ETF는 수천 개의 기업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튼튼한 바구니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인류의 경제가 성장하는 한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험사의 쥐꼬리만한 이자에 내 노후를 맡기기보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벌어다주는 이익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해서도 걱정하십니다. 연금저축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연령에 따라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가 15.4%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특히 펀드로 굴려서 수익이 많이 났더라도 돈을 찾기 전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내 계좌에서 복리로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세이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와 60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바로 시간의 낭비입니다. 보험사에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기다리는 그 5년, 10년의 시간 동안 펀드에 있었다면 이미 자산은 2배 가까이 불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소중한 연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멈추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10년 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환갑을 앞둔 한 분은 15년 동안 연금저축보험에 매달 50만 원씩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환급금을 확인해 보니 원금 9천만 원에서 겨우 몇백만 원 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보험사가 안전하게 지켜줬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신 셈입니다. 만약 그분이 처음부터 펀드로 미국 지수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2억 원 가까운 자산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5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보험사를 당장 떠나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두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오히려 매일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50대 이상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보험사의 안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짜 안전은 내 계좌에 찍힌 숫자가 내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커져 있을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 이상 보험사의 사업비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앱을 켜고 내 연금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번거로움의 대가는 여러분의 여유로운 노후 생활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이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정직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연금저축펀드라는 튼튼한 바구니를 마련했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50대와 60대의 투자는 20대의 투자와는 결이 달라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우리는 자산을 지키면서도 꾸준히 불려나가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5060 맞춤형 포트폴리오는 바로 3단계 안전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연금 계좌를 끌고 가는 든든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500개에 나누어 투자하는 이 방식은 개별 종목이 망할 걱정 없이 시장의 평균적인 성장을 온전히 누리게 해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우상향해온 이 지수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른바 배당 성장 ETF를 20에서 30% 정도 섞어주는 것입니다. 배당 성장이란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것에서 나아가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매달 혹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은 아주 소중한 현금 흐름이 됩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정성을 위한 장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10에서 20% 정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날씨와 같아서 언제든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형 상품들은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방어막 역할을 해주며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주식과 배당 그리고 채권을 적절히 섞어두면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 5060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00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중에 돈을 찾을 때 1년에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16.5%도 일반적인 세금에 비하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짧게 잡지 말고 20년이나 30년 혹은 종신형으로 길게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받는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가가 정해준 룰 안에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며 내 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현재 규정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아직까지는 안전한 구역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장려하며 주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세금도 아끼고 건보료 걱정 없이 내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갈아탄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험사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사실은 기회비용이라는 이름의 손실을 매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내 연금 이자가 그만큼 붙지 않는다면 그것은 앉아서 돈을 잃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은 영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변동성을 견뎌내고 영구적인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분이 직접 주문을 넣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보다 투명하고 든든한 제도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복잡한 약관과 보이지 않는 사업비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인이 되어 그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이 매달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분이 직접 그 현금 흐름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50대와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 노후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고 당당해져 있을 것입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의 그 당당한 노후를 위해 항상 정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옮기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어느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실 대형 증권사들의 서비스는 대동소이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사고 싶은 ETF가 얼마나 다양한지이고, 둘째는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혜택입니다. 요즘은 많은 증권사가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옮겨오는 분들에게 온라인 거래 수수료 면제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만 잘 챙겨도 내 수익률을 소수점 한 자리라도 더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권사마다 수시로 진행하는 자산 이전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 있던 연금을 우리 회사로 옮겨오면 감사의 의미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행사가 많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단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 옮길 거라면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인 곳을 골라 내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큰 회사라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어디가 더 큰지 한 번쯤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갈아탄 뒤 노후의 웃음을 되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갑을 갓 넘기신 어느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지난 15년간 노후를 위해 보험사에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넣으셨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큰돈이 모였을 거라 기대하셨지만 막상 확인해본 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금 1억 2,600만 원에 이자가 붙기는커녕 사업비를 떼고 나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실 정도로 속상해 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큰 결심을 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자산을 모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S&P 500 ETF와 배당성장 ITF에 자산을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셨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계속 두었다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을 자산이 3년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며 수천만 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야 비로소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련 없이 방향을 트는 결단력입니다. 15년을 기다려도 안 되던 일이 단 3년 만에 해결된 이유는 투자의 방향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50대와 60대에게는 기다림도 실력이지만 그 기다림은 반드시 우량한 자산 위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썩은 밧줄을 잡고 100년을 기다려 본들 튼튼한 동아줄을 잡은 사람의 하루를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보험사의 공시율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기에는 너무나도 얇은 밧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펀드로 옮긴 직후에 주가가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넘어온 목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다 넣지 마십시오. 일단 현금 상태로 두고 그 돈을 5개월이나 10개월로 나누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ETF를 사 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게 되어 평균 단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운에 맡기지 말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투자 덕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노후의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보험사의 관리 통제에서 벗어나 내 돈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는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증권사 앱을 켜고 전 세계의 우량한 기업들을 내 바구니에 담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연금 관리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연금 계좌를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여러분을 웃게 할 것입니다. 연금 저축펀드로 갈아타신 뒤에 열정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계좌를 마치 당위 주식 거래 계좌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넘게 바라봐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 ETF가 내일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종목을 바꾸거나 급등하는 테마주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면 거래 비용만 발생할 뿐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연금 계좌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하락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전액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이 반복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운 시기에 하락장을 맞으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그때가 바로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산 자산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배당금을 받으며 버티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좌를 만들어만 두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방치형 투자입니다. 보험사에서 펀드로 옮겨온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내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팔아 채권 비중을 높이는 리밸런싱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산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하락장에서의 충격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내 노후 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주인으로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를 올리는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사적연금은 아직까지 비과세 구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적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적연금을 든든하게 키워야 하는 또 다른 핵심 이유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아주 낮은 세율인 3.3%에서 5.5%만 내면 되고 건보료 걱정도 없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 준비 도구는 없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분들은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적 연금 수령액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인 연소득 2천만 원 계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마음 편히 연금을 받으며 평온한 은퇴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적 연금을 활용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자산을 물려주는 고난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계좌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연금계좌 승계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승계하면 상속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자산을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바로 물려주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미리 만들어주어 소액이라도 적립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자녀는 젊은 시절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부모님이 넣어주신 종잣돈은 수십 년간 복리의 마법을 부리며 자녀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자녀는 일찍부터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 부의 대물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해우소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 경제 모델입니다. 2026년의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은 물가라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낮은 이율과 보이지 않는 사업비에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실행하여 내 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튼튼하고 빠른 배인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50대와 60대는 인생의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쓰고 구글로 검색을 하며 유튜브를 보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미 투자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되어 그 성과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 이보다 더 명확하고 즐거운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약 이전이라는 네 글자만 기억하시고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넣어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바꿀 것입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평온한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가장 정직하고 쉬운 길잡이가 되어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무사히 옮기셨다면 이제 실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게 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ETF, 이름 뒤에 H라는 글자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H가 붙은 것은 환해지라고 부르고 붙지 않은 것은 환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50대와 60대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환노출 상품, 즉 H라는 글자가 붙지 않은 상품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안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이때 환노출 ETF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내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중보험을 들어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우리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있어 달러라는 강력한 우군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데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저점을 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우리에게는 기다림 자체가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모든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를 실천하십시오. 주가가 비싸면 적게 사고 주가가 싸면 많이 사게 되는 이 단순한 원리가 여러분의 평균 단가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5060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5가지를 뽑아 명쾌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망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공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 ETF나 현금은 증권사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이나 신탁은행 같은 별도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증권사는 그저 중간에서 주문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설령 증권사가 문을 닫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자산은 국가가 정한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니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연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보험과 달리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내가 넣은 원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한 푼 없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나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금담보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저렴한 이자로 급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펀드 계좌의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순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면 은퇴를 고민했지만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순에 시작해도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40년은 이 자산을 굴리고 써야 합니다. 5년, 10년만 제대로 굴려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 규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금만 냅니다. 일반 이자소득세가 15.4%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특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금 부담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고 불어난 수익도 낮은 세금으로 찾는 이 구조는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둘 다 노후를 위한 절세 계좌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를 100%까지 담을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기에 좋고 IRP는 안전자산을 30%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필수적인 계좌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연하고 관리가 편한 연금저축펀드를 기본으로 하되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싶을 때 IRP를 추가로 활용하시는 방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보려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갈아타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노후의 주도권을 보험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독립선언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쥐꼬리만한 이자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기업들의 성장에 내 노후를 의탁하고 그 결실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을 다루는 게 서툴고 용어들이 낯설어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턱만 넘어서면 평온한 은퇴 생활이라는 넓은 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계약 이전 신청 버튼 하나를 누르는 그 용기가 훗날 여러분의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하며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는 멋진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연금 계좌에 빨간색 수익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날까지 저도 멈추지 않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고 지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오늘 배운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우량한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인내를 발휘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마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험사의 사업비로 낭비되던 소중한 돈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계좌에서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연금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찾아 쓰느냐 하는 인출의 기술입니다. 드디어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돈부터 꺼냈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느냐 하는 인출 순서의 원칙입니다. 연금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고, 둘째는 내가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며, 셋째는 그동안 투자를 해서 불어난 수익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꺼내 써야 할 돈은 바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입니다. 이 돈은 이미 예전에 세금을 다 내고 넣은 내 생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세금이 단일 원도 붙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돈부터 먼저 찾아가라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찾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앞서 공부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년에 받는 연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알뜰하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연금 자산이 너무 많아서 1년에 1,500만 원씩 찾아도 돈이 남는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이나 30년으로 길게 늘리십시오. 이렇게 기간을 늘려 매년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피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리가 귀찮거나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효자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TDF라고 불리는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 상품은 여러분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려주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높여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일일이 공부해서 종목을 바꾸지 않아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설계한 공식에 따라 내 연금을 굴려주니 마음 편하게 노후를 맡기기에 제격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라면 은퇴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 예상 연도가 상품 이름에 적힌 TDF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 중 어느 한 사람의 계좌에만 몰아서 연금을 준비하시곤 하는데 이것은 세금 면에서 아주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혼자 1년에 3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500만 원 한도를 훌쩍 넘겨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연금 계좌를 만들어만 5천만 원씩 나누어 받는다면 두 분 모두 가장 낮은 세율인 5.5% 이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두 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매달 나가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앉아 서로의 계좌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은 그 어떤 대화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주식이나 펀드라고 하면 일단 손사래부터 치시는 이유를 저도 잘 압니다. 과거에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는 투자는 그런 투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고 가장 힘이 센 기업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아주 정당하고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는 한 번 나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돈이지만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서 겪는 일시적인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되고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큰 위험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누군가에게 무조건 맡겨두기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낮은 공시이율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여러분의 자산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낡은 배에서 내려 연금저축펀드라는 튼튼하고 빠른 현대식 배로 옮겨 타셔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증권사 앱을 깔고 계약 이전 신청을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혹은 내가 주식을 완벽히 공부했을 때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내 소중한 자산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진정한 공부가 됩니다. 보험사에 묶여 정체되어 있던 내 돈을 해방시켜 펀드 계좌로 옮기는 그 결단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상위 10%의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예금 이자 소수점 한 자리에 일희일비할 때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주로서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그 당당함과 여유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다루는 지혜와 철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연금저축펀드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험사의 사업비로 의미 없이 새어나가던 돈들을 이제는 여러분의 계좌에 꽉꽉 채워 넣으십시오. 그 돈들이 모여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올바른 투자 습관을 몸소 보여주는 멋진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평온한 은퇴의 하늘을 비행할 때까지 끝까지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빠른 시작의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계약 이전이라는 네 글자를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그 용기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여러분의 여유로운 노후 생활로 수십 배, 수백 배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공부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자유와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보시며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정말 잘했다며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답답한 경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